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제공하는 군사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법령으로 명시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입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낙태 금지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강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낙태는 사실상 금지됩니다. LA 인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첫 번째 어린이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국은 나이와 성별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한 주택에서 강도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이 미라화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얼마나 방치됐었는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최대 규모 행사인 LA 한인축제가 오는 22일 개막합니다.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법령으로 명시하면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제공하는 군사력, 이른바 핵우산의 수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한미 두 나라 외교 국방차관은 4년 8개월 만에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를 열고 미국이 지금까지보다 수위 높은 확장 억제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망 같은 군사력은 물론 외교, 정보, 경제를 아우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 주겠다는 겁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stand firm in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which includes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확장 억제는 세계 최강인 미국의 군사력을 한반도까지 확장시켜서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미리 억제시킨다는 개념으로 우리에게는 핵우산이란 말로 익숙합니다. 오늘 한미가 공동 발표한 성명에는 5세대 전투기 F-35A,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B-52 전략 폭격기 같은 미국의 전략 무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이번 합의는 북한이 최근 핵무기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법령으로 천명한 만큼 한미도 여기에 맞서 북한의 실제 위협이 될 수 있는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속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This heightened the prospect of a preemptive nuclear attack and blatantly shows Pyongyang's intention to use nuclear weapon on an arbitrary basis. 한미가 연합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북한은 여기에 맞서 핵무기를 앞세운 위협 수위를 높이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강의 긴장감은 갈수록 팽창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보수 성향의 웨스트 버지니아주가 인디애나에 이어 두 번째로 낙태 금지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짐 저스티스 웨스트 버지니아 주지사는 오늘 강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강간과 근친상간 성인 피해자의 경우 임신 8주 이내, 아동은 14주 이내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낙태는 오직 병원에서 의사에 한해 시술되도록 규정되면서 1976년부터 낙태를 시술해온 여성건강센터는 권한을 잃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보수 성향이 강한 인디애나주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낙태 금지법을 법제화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LA 인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첫 번째 어린이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 주 어린이 한 명이 원숭이 두창 양성 반응을 보여 현재 집에서 회복 중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어린이는 리버사이드 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10세 미만으로 알려졌으며 당국은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건국 측은 이번 사례는 성별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원숭이 두창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15세 이하 어린이는 17명으로 집계됐고 16세에서 20세 사이의 감염자는 130여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글로벌 배송업체 페덱스의 경기 침체 경고에 하락하고 페덱스 주가 역시 폭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0.45% 떨어진 3822.42로 장을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0.72% 내린 3873.33에 나스닥 지수는 0.9% 하락한 11,448.4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페덱스는 오늘 하루 21% 이상 폭락해 지난 1978년 상장 이후 40여 년 만에 가장 큰 일일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제 페덱스 CEO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한 것과 실적 하락에 대한 경고 발언으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한 주택에서 강도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이 욕실에서 미라화된 시신을 발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부와 장기 모두 썩지 않은 채 보존돼 있었는데요. 경찰은 시신이 얼마나 방치됐었는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주인이 없는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있던 60대 여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집에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욕조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There was a little bit of an odor in the residence when I arrived. They did locate a deceased subject in the bathtub. The body just appeared as though it had been there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강도범은 물론 이웃 주민들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집주인이 1년 동안 보이지 않아 이사 간 줄로만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사건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체는 무더위에 노출되면 몇 시간 후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발견된 미라는 장기와 피부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매우 통제된 환경에서 미라화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No one coming in that house, and there was no air conditioning, I'm assuming, or heat running. So the air itself was extremely dry. And when you have that really dry environment, that's what helps preserve the body naturally. 시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욕조에 방치됐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실종 신고 기록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시소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를 2건의 절도와 마약 소지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인 커뮤니티 최대 규모 행사인 LA 한인축제가 오는 22일 개막합니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3년 동안 축제를 열지 못했는데요. 어느 때보다 풍성한 잔치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두영 기자입니다. 팬데믹으로 사실상 3년 동안 모든 일정이 취소됐던 LA 한인축제.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해제되면서 올해 한인축제도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축제 기간 펼쳐질 공연과 부스 설치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팬데믹으로 인해서 47회, 48회 우리 축제를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축제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한인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번 한인축제가 열리는 서울국제공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82개의 부스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기존보다 더욱 풍성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120여 개 부스에 달하는 농수산 엑스포는 팔도에서 날아온 각종 특산물을 맛볼 수 있고 다양한 상품과 음식을 준비한 수백여 개의 LA 지역 로컬 업체들도 참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한류에 방점을 뒀습니다. 에미상을 수상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딱지치기 체험 등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K 컨텐츠와 관련한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마련되고 한국 전통문화 공연은 물론 유명 연예인과 공연팀이 참여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 한국에 요새 유명한 오징어 게임, 그저 딱지치기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 가슴이 다 옹크리져가 있습니다. 이 가슴을 완전히 활짝 열고 이 축제에 오셔가지고 고국의 이 농수말도 보시고 우리가 축제 준비한 걸 보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좋은 추억을 많이 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LA 한인축제를 찾는 방문객 수는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팬데믹으로 자취를 감췄던 한인사회 최대 축제가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움츠려 있던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포토샵으로 잘 알려진 소프트웨어 업체 어도비가 경쟁업체인 디자인 플랫폼 피그마를 20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피그마 공동 창업자인 딜런 필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30살의 딜런 필드가 피그마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인수로 창업 10년 만에 억만장자의 대열에 오르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딜런이 4년 전까지만 해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원베드 아파트에서 살았으며 출근길에 $1짜리 커피를 마시는 수줍음 많은 청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2년 피그마를 세운 후 시행착오를 거쳐 어도비의 경쟁적인 제품을 출시하면서 성공적인 인수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디즈니 실사영화 인어공주의 예고편이 공개된 가운데 주인공인 흑인 인어공주를 인공지능 AI 기술을 통해 의도적으로 백인으로 바꾼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브스 등에 따르면 한 트위터 이용자는 디즈니의 흑인 인어공주를 백인으로 바꾼 동영상을 트위터에 공개하고 AI 과학자의 공로 덕분이란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온라인에선 신화 속 인어의 피부색을 문제 삼는 것은 인종차별적이라면서 흑인 인어공주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됐습니다. 한편 트위터 측은 해당 영상을 올린 이용자의 계정 활동을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통 없이 문신을 새길 수 있는 패치가 개발됐습니다. 조지아 공과대 연구팀은 패치를 몸에 붙이기만 하면 문신이 새겨지는 고통 없는 문신 패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패치는 문신 잉크가 묻어있는 미세 바늘이 부착돼 있고 몸에 닿을 경우 출혈 없이 바늘이 녹으면서 문신이 새겨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연구팀은 문신 패치의 미세 바늘은 피부 표면에만 닿게 설계됐다면서 일반 바늘에 비해 통증이 없고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말 알래스카 서부 지역에 초대형 태풍 머복이 강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됐던 태풍 머복이 다시 세력을 회복하면서 알래스카 서부 해안 지역에 풍속 65마일의 돌풍을 동반한 폭풍우가 강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011년 베링해에 닥친 슈퍼 폭풍에 못지않은 위력을 지닌 태풍이 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당국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풍의 세력은 내일 오전에 가장 강력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엔 최대 3인치의 비 소식이 예보돼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학자들은 태평양에서 거의 소멸해 가던 태풍이 세력을 회복해 알래스카에까지 올라온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대비하지 않을 경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주 이지움에서 발견된 집단 매장지에서 시신 수습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대부분 민간인들로 추정되는데 고문과 학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유엔은 현장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이 구덩이에서 시신을 잇따라 수습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되찾은 동북부 도시 이지움 외곽에서 발견한 집단 무덤. 450개에 이르는 대규모 매장지에서는 몰살당한 일가족과 고문과 학살의 흔적이 남아있는 다수의 시신도 확인됐습니다. Велика кількість відповідно дітей, є тіла із зав'язаними руками позаду. 우크라이나 경찰은 수습된 시신 대부분이 민간인으로 지난 3월부터 이곳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개전 이후 대규모 민간인 학살 정황이 확인된 건 우크라이나 부차와 마리우폴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매장 규모로 보면 이번이 가장 큽니다. In many instances, these will amount to war crimes, which I think is the appropriate frame through which to look at this.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전쟁 범죄와 만행을 기록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도 현장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learly, any reports of this kind are shocking, and that's why it's important that the circumstances of the deaths of the people who may be in these collective graves.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가능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 전면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879억 원의 고액 건축비 논란에도 영빈관은 국격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었는데 결국 여론의 반발에 뜻을 접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어제 저녁 8시 반쯤 긴급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국가의 미래자산으로 국격에 걸맞는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국격에 걸맞는 영접 공간이 필요하다, 불가피성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었는데 발언 6시간 만에 뜻을 접은 겁니다. 앞서 정부는 외빈 접견과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약 879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을 두고 879억 원을 들여 영빈관을 신축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야당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 집권하면 영빈관을 옮길 것이라던 김건희 여사의 과거 발언까지 다시 입길에 오르고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예산안 전액 삭감 방침까지 공식화하자 전면 철회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행대로 대통령실 접견실이나 전쟁기념관 등을 영접 공간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철회 결정에도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부터 영빈관 신축까지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각종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전 시장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은 전 시장은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8년 은 전 시장 측이 경찰에 접근해 수사 기밀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이라고 들어봤어? 예. 회장님 새로 오시고 주무 과장들 모여서 회의를 하셨나 봐. 만약에 하게 되면 내가 좀 관여할까 해서.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은 실제로 경찰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은 시장 쪽에 전달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경찰관은 4천억대 지역개발 사업을 특정 업체와 계약해달라, 자신의 지인을 승진시켜달라고 은 시장 측에 요구했고 이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등을 선고하고 은 전 시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은 전 시장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 주장을 펴면서 책임을 부하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은 전 시장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리잔수 전 국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연달아 만났습니다. 비공개 자리에서 리 위원장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주도하는 상황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처음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리잔수 상무위원장. 먼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올해가 한중 수교 30년을 맞는 해인 만큼 둘 다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의 우호와 신뢰가 더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30周年，30年来，在两国领导人的共同努力下，我们两国关系呢是与时俱进，实现了全方位的发展。 사드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중 간의 걸림돌이 안 돼야 한다. 리 위원장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과 리 위원장 사이 비공개 회담에선
리 위원장이 중국 측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참석자들에 따르면 리 위원장은 성주 사드 기지를 두고 미국이 중국을 협박해 중국의 전략안보 이익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 문제를 수단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에 대해선 미국 독자주의라 규정하고 중국을 견제하려 세계 공급망의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을 적극 견제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과 동맹 관계인 한국을 향해 중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거침없이 드러낸 건데 두 나라 사이에 낀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최근 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유럽에선 이미 플라스틱 대신 종이를 쓰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고 쓰더라도 최대한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데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파리 시내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커피 2잔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아이스 커피가 종이컵에 담겨서 나왔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차가운 음료는 플라스틱 컵에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얼음이 든 차가운 음료도 종이컵에 줍니다. 뚜껑도 종이입니다. 청량감이 덜 느껴지고 종이컵이 금방 눅눅해지기도 하지만 프랑스 카페에서는 적응해야 할 일입니다. Il le fallait quand même parce que c'est meilleur pour la planète. C'est une habitude à prendre. C'est différent, mais moi je pense que c'est une habitude à prendre. 지난해부터 일회용 컵과 접시, 빨대와 뚜껑에서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한식당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배달원은 종이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Il y a plus d'emballage, carton que les plastiques. Non, c'est les cartons qui sont nombreux. Tel que ça, là on le prend la plupart dans ça, pas les plastiques. 종이 쇼핑백을 열고 음식을 꺼내는데 종이 박스들이 하나둘 나옵니다.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국물이 있는 찌개와 무게가 좀 나가는 비빔밥 뚜껑만 종이가 아닙니다. 배달업체는 내년 1월까지 플라스틱 배달용품을 70%까지 줄이기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마트에서도 종이 포장이 대세입니다. 마트 채소와 과일 코너입니다. 이렇게 토마토는 종이 상자에 담겨 있고요. 상추를 사기 위해서는 비닐봉지가 아닌 이렇게 생긴 종이 봉지에 담아가야 합니다. 사과도, 키위도, 아보카도도, 오렌지도 종이 상자에 포장돼 있었는데 올해 1월부터 1.5kg 이하 과일이나 채소는 플라스틱 포장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Non, c'est pratique et ça glisse pas, on l'a bien dans les mains, on a bien le paquet dans les mains et c'est mieux pour la planète. Moins de plastique. This is where you recycle cans and bottles. 기계에 페트병을 넣자 15센트, 하나 더 넣자 40센트가 환급됩니다. 페트병이나 캔에 담긴 음료에는 8에서 25센트, 우리 돈 100원에서 350원 정도의 보증금이 포함돼 있는데 재활용 기계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줍니다. 사용된 플라스틱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서인데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독일은 OECD 국가 중 재활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테크플러스 시간입니다. 가을엔 각종 축제가 많이 열리는데요.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19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올해는 대형 행사들이 속속 돌아옵니다. 정동욱 기자가 미리 가봤습니다. 모처럼 만에 야외에 모인 사람들이 노래와 율동, 이색 복장 따라하기 같은 행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와 함께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각종 야외 행사와 축제들이 재개됩니다. 누적 참가 인원만 15,000명이 넘었던 한 마라톤 대회는 다음 달 2일 서울 잠실 일대에서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참가자분들의 기대도 크고 아티스트 축하 공연 및 베스트 스타일링 시상 등 즐거운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시의 대표 축제였던 서울 세계 불꽃 축제도 다음 달 8일 3년 만에 돌아옵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일본 등 3개 나라 팀들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화려한 불꽃쇼를 선보입니다. 대형 공연도 잇따릅니다.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그룹 BTS가 다음 달 완전체로 돌아옵니다.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무료 콘서트로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 들어갈 8만 명의 관중과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전 세계 팬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국내 대표 음악 축제인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도 관객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던 지난해 소규모로 지정 좌석제를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코로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규모 제한 없는 대규모 축제가 다음 달 열립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한 공간에서 쇼핑과 식사, 또 영화나 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는 복합 쇼핑몰, 놀이시설들이 이제는 낯설지가 않죠. 카페나 편의점 같은 공간도 이런 복합시설로 확대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윤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들어선 5층 규모의 한 상업시설. 2,500석을 갖춘 대규모 호텔식 카페입니다. 1, 2층에서는 빵과 커피를, 위층에서는 와인 아울렛과 유명 전시품 등이 마련된 갤러리, 야외 공연장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때 가구 단지로 유명했던 공간인데 가족 나들이 시설로 변신을 꾀한 겁니다. 여기서는 가족 단위 손님 모셔도 될 것 같고 연인들끼리 와도 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넓고 하다 보니까 음식도 있고 여기 술까지. 복합 정체성을 추구하는 시설은 또 있습니다. 생수나 라면, 과일 같은 식료품부터 각종 생필품까지 취급하는 한 잡화점은 테라스에 노천 카페를 차려 수제 맥주까지 판매해 이른바 SNS용 인증샷을 찍는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이처럼 서로 다른 여러 시설을 한 곳에 모아둔 복합 문화 시설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장시간 머물며 여러 가지 체험과 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편의점, 스티커 사진을 찍는 도넛 판매점, 와인과 치즈를 파는 생선 가게까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전 반드시 시장 조사와 전문성을 갖춰야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